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먼저 대장주엔 꼬리주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대장주에는 어제와 동일하게 노타 들어가 있고요. 삼현 들어가 있습니다. 꼬리주에는 스피어, 세빛캠. 오늘 글자 수를 좀 맞춘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은 드는데요. 먼저 허반석 파트너. 네. 어제 이야기했던 대장주가 오늘도 대장주로 나왔습니다. 노타. 예. 와,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노타는 놓치지 말고 잘 가져가시는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도전해 볼 만하다. 어제 말씀드릴 때 4만 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탄력적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제, 오늘 노타로 수익 잘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제, 오늘 조금 일찍 팔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또 종가 무렵에 사면으로 재미를 보셨으니까 위로가 있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앵커님, 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냈었는데요. 네. 노타는 뭐의 줄임말이었죠? 그걸 제가 받아서 박지윤 파트너한테 넘겼었죠. 노타. 아, 정답입니다. 노오타. 네, 노오타. 근데 저는 어제 채팅방 보면서 노타 관련해서 노터치, 노타치 이런 글도 나오는데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노타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 버튼에서 손을 조금 떼시고 4만 원 돌파 시 탄력적 반등인데요. 지금 자리가 5만 원 언저리에서 매물 소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적어도 5만 5천 원, 추가적으로 6만 원, 한 번은 그래도 윗꼬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지금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오늘 큰 수익으로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한가에 꽉 잠겼죠? 꽉 잠긴 이후에 처음으로는 4만 원 돌파가 탄력적인 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혹시나 무언가 쉬어감이 있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는요, 조금 비틀비틀 흔들흔들 하더라도 5만 5천 원을 제가 추가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흔들리더라도 안전한 가격에 20% 이상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은 4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 의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윤 파트너의 맛있는 종목 삼현 대장주로 가지고 오셨어요. 조금 전 이야기를 잠깐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움직임이 강하지 않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빵 하고 솟아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대장주가 스맥이었고요. 네. 꼬리주가 사면이었습니다. 이 방산과 휴머노이드 로봇 필수 핵심 부품을 본격 양산한다라는 내용으로 소개를 드렸었고,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있고 회복 또한 빠른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전고점을 도전해줄 만한 상승의 관점으로 가격 전략까지 짚어드린 종목입니다. 최근에 로봇 중에서도 좀 무더기가 모두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좀 증명된 종목만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흐름의 대장주들을 차례대로 제가 지속 방송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날그날 시장의 분위기와 스토리에 따라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는데요. 한국 PIM과 PNS 로보틱스 그리고 SPG 그리고 스맥까지 오늘은 장 막판에 사면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차례대로 제가 특징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한국 PIM은요. 로봇손 핵심 소재로 휴머노이드 시장의 본격화를 지금 노리고 있고, PNS 로보틱스는 세계 최초 유일 워크봇,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로봇이죠. 이거 재활 로봇의 수출 비중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SPG는 정밀 제어용 모터 감속기 전문 업체로 산업용 로봇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수주와 실체가 살아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으로 보았을 때 로봇 산업은 이제로 좀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 중요한 부품들 또한 수주와 필요성이 더 극대화되겠죠. 뿐만 아니라 사면은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3대 빅테크,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구글 이렇게 수주 기대감 또한 지속해서 커지는 시점입니다. 가볍고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먼저 흘러가고 본질의 대장이 움직이는 패턴을 이해하신다면, 제가 마지막 로봇 피날레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크게 한번 공략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가벼운 종목들 흐름 뒤에는 본질적인 로봇의 대장이 떠오를 것이다. 이런 구조까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면 차트 보시게 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34,000원대 고점 똑같이 그려 이어준 모습입니다. 자,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3만 원대까지는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34,500원대를 도전해주는 모양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신고
소점을 연이어서 이어갈 것이다라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제 포트주에도 기세가 가득한 로봇주 이어서 편입할 예정이니까요. 채널은 고정해주세요. 저도 이제 이 다음에 기세가 나올 만한 로봇주 어떤 게 있을까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포트주에 오늘 담긴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장주의 흐름 살펴봤고요. 꼬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스피어. 자, 어제 계약 공시가 뜨고 나서 거래 정지가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도 계약 규모가 물론 어제보다는 작지만 또 떴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럴 거면 왜 거래 정지 시켰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침에 저는 좀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결국엔 매출액 대비 100%, 500% 이런 매출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 공시가 났을 때는 변동성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도 공시가 나왔죠. 어제는 186억 원 정도의 계약 공시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 15억 5천만 원 정도의 규모의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모두 다 미국 글로벌 우주 항공 발사 업체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왜 스피어가 안 움직일까라고 뭐 좀 염려스럽거나 좀 지루하거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 거래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경고로 종목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결국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소수 계좌에서 관여도가 높다. 그러면 이거 경고 딱지 언제 풀리는데요? 라고 하시면 적어도 12월 첫째 주에는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스피어의 주가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래 정지가 한번 오거든요. 그것을 좀 피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까. 단일가 종목 됐을 때 좀 주가가 거래가 많이 안 올라가다가 이 단일가가 끝나면 다시 올라가는 경험들을 우리는 뭐 G2G 바이오나 뭐 D&D 파마텍이나 이런 곳에서 한 번씩 경험을 했거든요.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 스페이스X에 특수학금을 납품하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두 번째, 실체가 있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기업이다. 지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내일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 한번 연기가 되어서 다음 달 17일 우리나라의 민간 첫 우주 발사체 한빛 나노의 발사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들에 있어서 우주 항공 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차트 잠깐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지금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장 낮은 자리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니까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요. 이 정도 구간까지는 그래도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11,000원, 1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는 세비캠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 흐름만 본다면 대장주로 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강한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자, 관련해서 2차전지 리튬 가격이 다시금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항상 2차 전지 이야기를 가끔 하고 있고 네. 또 어제도 전력 설비 이야기하면서 ESS 테마와 뭐 2차 전지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말미에는요. 오늘 에코그룹주들이랑 2차 전지 위주로의 수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략, 시장 전략까지 함께 짚어드렸었는데요. 오늘 실제로 뭐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M 등등 2차 전지의 좀 본질적인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해준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요. 기술적 반등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 쌤과 함께 강의에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을 어디까지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를 짚어드리면서 실제로 반등 나온 자리들이 제가 오늘 체크해드렸던 가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조정이 하락의 신호가 아니었고 피로 해소의 신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락은 너무나도 공포스러운데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되돌아오는 흐름을 제 포트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여도 괜찮다라는 위로와 공감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의 반등 하나로 어제 정리한 제 종목들 또한 빨간불을 다시 나타내 주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리밸런싱의 과정일 뿐이었다. 순환은 멈추지 않았고 시장은 다시 소재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들고 오던 꼬리주, 단골 꼬리주이기도 하죠.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2차 전지 업황 회복 기대감과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기대감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폐배터리 회수와 재활용
테마 또한 여전히 정책 모멘텀 성장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좀 잘 버텨오던 개인들도 본전에 매도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국면에 진입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의 2차 전지와 소재 그리고 장비주들의 반등에 이어서 이제부터 가나요라는 관점보다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본전에 매도하려는 선택을 좀 보류하시고 좀 더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자리부터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더 모아가자라는 전략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비캔 차트 보실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했던 첫 번째 가격대들이 24,000원대였습니다. 첫 번째 상승부터 계속 고점, 이전의 고점들과 저항점을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1파동, 2파동을 순서대로 우리가 적절한 구간에 매도를 하면서 저항권 37,000원대까지 정확하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저항 가격 또한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33,000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매도 대응을 했었던 37,000원의 구간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과 재료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42,000원을 도전해주는 모습까지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는 단가가 올라간 가격인 3만 원대를 지켜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주어야겠죠. 그래서 2차 전지의 본질적인 흐름도 결국에는 소재주들과 소형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져야지 본질적인 움직임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좀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핫한 이슈가 되었죠. 구글의 TPU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고 있는데요. AI 메모리 판도 SK에서 삼성으로 이동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두 분의 답 확인해 보시죠. 일단 두 분의 답은 제 2막은 바로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키워드와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다시금 여쭤보고 답을 들어봤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DDR5의 하나마이크론을, 박지훈 파트너는 AI 패키징의 코리아 서킷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먼저 박지훈 파트너. 원래는 SK 하이닉스를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많이 좀 바라보셨잖아요. 이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나요? 구조적인 흐름과 전반적인 큰 틀, 그리고 지금 왜 삼성을 잠깐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갈 때 같기보다는 저 약간 좀 일편단심 성향이에요. 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예, 믿어지네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포에서 안도로, 그리고 또 안도에서 기대로 바뀐 시점인데요. 악재 중심에서 벗어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금리도 환율도 결국에는 좀 진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직접 경제부 총리가 과도하면 대응하겠다. 이 한마디로 환율도 잠깐 멈춰간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 시장의 흐름에 이번 질문을 대입을 해본다면 이번 구간은 삼성전자가 매력 발산할 타이밍이다라고 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구글 TPU는 HBM과 패키징 그리고 CPU로 가는 AI의 2막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요. HBM3에서 HBM4의 전환 타이밍에 가장 늦게 빛나는 구조예요. 즉 지금이 리프라이싱 전환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지분율을 60%에서 70%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는 강하게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멈춰 있었던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삼성은 TPU 공급망과 CPU 그리고 이 패키징 라인이 열리게 되면서 후발 초과 수익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집중해볼 키워드를 제가 3가지를 꼽아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HBM4와 CPU입니다. 오늘 GPU와 그다음에 HBM의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4세대 HBM이 GPU 코어를 품는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삼성은 패키징과 광학 부품의 동시 라인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소부장은 여기서 집중해볼 건 TF
EFE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AI 패키지 공급망 확대입니다. 네. 이 TPU와 AI의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집중받을 수 있는 건 역시나 삼성전기 그리고 또 심텍, 코리아 서키트 같은 패키징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미국향, 비테크향 메모리와 패키지 케이펙스 또한 증가하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건 구글과 메타, MS 모두 AI 칩을 현재 개발 중인 상태예요. 이 수혜 소부장 종목들은 지속 말씀드리는 ISC가 최전방에 있고 그다음 또 리노공업과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다 이어지는 구조겠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가 다 대장이 될 수는 없다. 다 흘러가면서 한 번씩 대장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저의 관점이고 결국에 AI 막의 키워드는 GPU가 아니라 패키징이고 이번 흐름은 SK에서 삼성으로 투자 축이 넘어가는 전형적인 리밸런싱의 구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어떤 쪽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DDR5를 핵심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TPU를 가지고서 제가 구동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에 들어가는 GPU 같은 경우에는 GPU 안에 HBM이 탑재되면서 그 안에서 연산과 그리고 저장까지도 다 함께 구동이 되는 방식이라면 TPU 같은 경우에는 연산은 TPU 칩에서 해결을 하고 저장은 외부 서버 DDR5에서 서버용 DDR5에서 저장을 한다라는 분리된 구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GPU 이용하지 않고 TPU를 이용했을 때 수혜가 각광받을 수 있는 쪽은 명확하게 서버용 DDR5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엔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후발주자로서 생산을 하고 수율이 올라가게 되면 SK하이닉스는 경쟁자가 없었는데 경쟁자가 생기는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그토록 매도를 할 때 SK하이닉스를 선물 매도한 뒤 한 달째 되는 날부터 외국인의 SK하이닉스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바보라서 SK하이닉스를 팔았는가? 아니다. 경쟁자가 들어오고 가격적인 모습이 있고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조 속 외국인이 이토록 많이 팔고 있는데 굳이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마찬가지로 HBM 이후로 무언가 새로운 구동 방식의 TPU 등이 나왔을 때에 그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DDR5, GDDR, LDDR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메모리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삼성전자가 캐파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DR5 안에서는 서버 모듈 패키징, 그리고 본딩, 테스트 검사, 그리고 PMIC, 전력 관리, 반도체 각 분야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어제 해성 DS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마이크론과 네오셈, 심텍까지도 관심 종목에다가 올려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와 함께 관심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윤 파트너가 초반에도 이야기를 잠깐 해줬지만 리튬 가격 바닥론 다시 슬금슬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믿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일단 예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포스코 퓨처엠을, 박지윤 파트너는 첨보를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먼저 오늘 좀 더 강하게 움직였던 건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네. 자, 허반석 파트너, 포스코 퓨처엠. 자, 이제 기대감을 좀 안고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까? 2차 전지 질문을 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저는 포스코 퓨처엠만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네이버만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질문은 리튬 가격 반등 이거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리튬 가격이 기술적 그리고 수급적 그리고 산업적 삼박자가 어우러진 모습으로 진짜 반등에 가깝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급이 축소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재고까지도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재고가 소진된다면 다시금 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 속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뢰도가 높은 바닥에 진입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입니다. 추가적인 근거로 중국과 호주 쪽에서의 광산 감산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반등하고 가격이 반등하면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EV 침체 속에서도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배터리의 수요는 ESS 주도 속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로 다시 돌아와서 전력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그 전력을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중요도가 높아질 때에 저는 ESS용 LFP 그리고 NCM 양극재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대장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포스코 퓨처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IRA, ESS 세액 공제까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최하단에다가 추세선을 그어놓고요. 추가적으로 어디서 저항이 나왔고 어디서 지지가 나왔는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곳에는 동그라미를 치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두 번째 라인이 지지의 라인으로 매도가 아닌 지지의 라인으로 바뀌는 구간들이 오는데 지금 자리가 딱 그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차트상 저위험과 61선 구간에서의 지지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지지 라인이 맞다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은 파트너 채팅창에서 지금 배고픈데 컵라면을 오늘 하고 오셨네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약간 허기가 지는 듯한 느낌인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첨보를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하나의 모멘텀보다는 1+1 이런 모멘텀을 좀 많이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이게 요플레 뚜껑이냐 이제 말씀들이 많으신데 오늘 컵라면을 달았고요. 네.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좀 면치기에서 쭉 끊어 먹지 않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종목, 맛있는 종목들을 제가 인사이트큐에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네. 이 첨보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중간중간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들에 맛있는 종목들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너무 좋아요. 결국에는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흐름을 좀 만들어 주었고 네. 다시 돌아왔다는 것도 진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제 메인 기법이 또 첫사랑 기법인 만큼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근거를 좀 대보자면 중국 리튬 탄산 스폿 가격이 2년 내에 최저 공간에서 급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튬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염호 생산 감소와 일부 업체 가동률 또한 축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IRA 이후에 북미의 OEM 비축 수요도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 소재와 광물 쪽은 가격 사이클의 후행 반등 시그널이 처음 나왔어요. 이 리튬 말고도 지금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키워드 3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전해질과 첨가제 부분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마진 안전성이 가장 높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쌤과 함께 강의에서 항상 짚어드렸던 첨보가 수혜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고체 전해질과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내년에 신기술 기대감과 글로벌 수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탑픽은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첨보와 함께 짚어드렸던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이 두 종목을 함께 묶어서 함께 공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ESS와 전력망용 배터리. 어제 인사이트 큐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리드 모더니제이션. 이 정부와 미국의 전력망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여기서 탑픽은 뭐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등등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PNT와 ENF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NT를 좀 집중해보자 계속 공략하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리튬 가격 바닥론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공급 축소에서 가격 반전이라는 숫자 기반의 반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좀 단순하게 진짜냐 아니냐를 두고 펌프질할 게 아니라 구조적인 반등의 초입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첨보뿐만이 아니라 뭐 PNT라든지 전반적인 2차 전지의 흐름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답 확인을 해봤고요. 자, 세 번째 이슈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의 멋진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상장 첫 해 1조 클럽 직행한
진짜 대장주 과연 어떤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록킷 헬스케어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 G2G 바이오.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록킷 헬스케어를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오름 테라퓨틱을 골라주셨어요.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대장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앞으로 대장이 좀 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두 분의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두 분의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차기 대장은 인투셀. 자, 얼마 전에 우리 허반석 파트너의 포트도 담겨 있었고 우리 박지훈 파트너도 맛있게 수익으로 얌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 인투셀. 조정이 좀 나왔다가 오늘은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네. 자, 관련해서 먼저 박지훈 파트너 인투셀 차기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허 대표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전반적인 기술주나 테크주들은 좀 대담하고 기세 있게 종목들을 잘 대응을 하는 편인데 바이오는 제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아주 크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비중을 제가 크게 확대해서 가져가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매매 성향상. 인투셀 또한 제가 지속적으로 뭐 커뮤니티에도 관점을 올리면서 이번 연도 상반기 때부터 공부를 해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1위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공부해본 관점은 기술 트랙 레코드가 일단 확실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술 수출 협상 루머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바이오는 꿈의 시간이 곧 주가로 연결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루머들이 돌아줘야 오히려 주가 상승에는 탄력적인 반응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기세는 루머다라는 바이오의 기세에 먹이는 루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요. 그리고 또 밸류 부담도 비교적 적어요. 그리고 중간 데이터 발표 일정이 명확한 시점이기 때문에 1조 테마는 그 단순하게 테마로 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을 보면 인투셀의 순서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3가지 종목들 중에 인투셀을 뽑아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파트너 인투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셨고 다시금 제자리로 좀 돌아왔는데 자, 지금 구간도 긍정적인 구간으로 좀 바라보십니까? 네, 물론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요. 최근의 저점들 바닥 구간을 본다면 52,000원 언저리가 바닥 구간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2,000원 구간으로 혹여나 다시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들 한번 용기를 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투셀. 왜냐하면 적어도 연내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가시화되거나 실제 기술 수출에 대한 공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인투셀에 대한 매수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와 있으니까요. 1차 목표가로 65,000원 정도를 보고서 이 박스권 대응을 해도 무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결국엔 ADC 이중항체 그리고 항암제, 약물 전달 플랫폼 DDS 이 3박자가 모두 다 달성되고 있는 기업 몇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기업이 인투셀이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투셀을 가장 조금 높게 1조 클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쪽들은 내년 1월 13일 또 우리의 친구 같은 이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점까지는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